마을의 1년살이. 오늘은 6월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 속으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6월 6월은 뜨겁죠? 김매기가 한창이에요. 음력 6월은 한여름으로 삼복 더위 중 초복과 중복이 들어있고 절기로는 소서와 대서가 든 가장 더운 시기예요. 소서 무렵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장마 전선이 지나가서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해요. 대서 무렵이면 장마가 거의 끝나고 더위가 더욱 심해지지요. 농사일 중 가장 힘든 일은 김매기입니다. 벼에 필요한 양분을 빼앗는 잡초를 호미로 뽑아서 없애야 해요. 잡초는 뽑아내도 또 돋아나기 때문에 서너 번씩 김매기를 합니다. 엄마도 오늘 김매기 했는데 풀 뽑는 거. 김매기는 혼자 하기 힘든 일이라 두레를 조직해 풍물을 치면서 준서도 했지. 일에 흥을 돋구고 여럿이 모여서 함께 했어요. 벼가 잘 자라려면 김매는 일뿐만 아니라 물을 대는 일도 중요합니다. 물이 부족한 논에서는 무자위나 두레 등의 기구로 낮은 개울이나 웅덩이 물을 퍼올려서 물을 댔어요. 기우제를 지내요.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갈라지면 산에 올라가 기우제를 지냈어요. 키로 물을 까부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쌓아 놓고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더우면 선풍기 윙윙! 위로 솟구친 물방울이 비가 되어 내리고 피어오른 연기가 비를 내릴 구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지요. 무더위에 새 고비, 삼복더위. 삼복은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예요. 첫 번째 복날은 초복, 두 번째는 중복, 세 번째는 말복이라고 하는데 복날은 열흘 간격으로 옵니다. 보통 초복과 중복은 음력 6월에, 말복은 음력 7월에 들어요. 복날에 먹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 복날에 뭐 먹어요? 많이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 떡국? 오렌지? 복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으로는 게장국이 있지만 일반 농민들은 보리밥과 파장국이 고작이었어요. 또 팥으로 팥죽이나 팥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지요. 게장국이 뭐예요? 게장국은 간장게장국? 보신탕 같은데? 무슨탕? 팥으로 만든 음식은 여름철에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 주었지요. 보신탕은 개고기를 끓인 국을 말해. 강아지는 안 끓여, 개. 불길한 것을 씻어내는 유두, 음력 6월 15일. 유두의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것을 씻어버리고 친한 사람끼리 모여 술을 마시며 노는 풍속이 신라 때부터 전해 내렸어요.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 이날이 되면 들로 나가 준비해온 음식을 먹고 깨끗한 약수를 마시며 무더위를 달랬지요. 수단, 맵쌀가루를 쪄서 둥글고 긴 가래떡을 만든 다음 그것을 구슬같이 잘게 썰어 꿀물에 넣고 차갑게 해서 먹었어요. 유두 누룩. 밀가루를 반죽해 만든 누룩을 구슬 모양으로 빚고 오색 물감을 들여요. 3개를 이어 색실로 꿰어 몸에 차고 다니거나 무늬에 걸어두면 액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유두천신, 유두 무렵에 나오는 수박이나 참외 등의 햇과일과 국수, 떡 등을 차려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요. 6월엔 이런 일들이 있구나. 드디어 7월. 7월에는 노래지고 있어. 음력 7월에는 입추와 처서가 들어있어요. 입추는 가을에 들어선다는 뜻이지요. 또 처서는 더위가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입추와 처서 사이에 말복이 들어있어 아직 무덥지만 가을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기예요. 늦여름에 따가운 햇살을 받으며 벼가 자라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바람도 불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에 무와 배추 등의 김장거리를 심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밭을 자주 메주어야 하고 논에서도 막바지 김매기가 한창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풀이 더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의 풀을 깎아주는 벌초를 해요.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는 말이 있어요. 김매기를 끝내고 나면 비교적 한가하여 어정어정하고 건들건들하다 보면 7, 8월이 어느새 지나가 버린다는 뜻이지요. 견우 직녀 전설이 깃든 칠석 7월 7일 양수인 홀수가 2번 겹쳐 양의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 이날은 은하수 서쪽에 있는 직녀와 동쪽에 있는 견우가 1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전설이 있어 별을 보며 소원을 빌어요. 견우 직녀 전설. 견우성은 독수리 자리이고 직녀성은 검은고 자리예요. 이 두 별은 칠석되면 천정 부근에서 보게 되므로 마치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것처럼 보여요. 칠석날 전후로 부슬비가 내리는 일이 많은데 이는 견우와 직녀가 타고 갈 수레의 먼지를 씻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날 때는 기쁨의 눈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렇군요. 그 비를 뭐라고 하게요? 몰라요? 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부슬비래. 백중날 호미시시? 백중날 호미시시. 백중날은 음력 7월 15일을 말해요. 2월 초하루처럼 머슴날이라고도 하고 호미시시 날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김매기를 마치고 나면 더 이상 쓸 일이 없는 호미를 잘 씻어서 보관해 두지요. 백중날은 주인이 일꾼들을 위해 마련한 술과 음식을 먹고 풍물을 치면서 하루를 즐겁게 놀아요. 머슴날도 맛있는 음식과 술을 먹고 일 열심히 하라고 놀았는데. 칠석 치성드리기. 칠석날에는 장독대 위와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들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을 빌어요. 밀로 부친 떡과 핵과일로 상을 차리기도 해요. 따사로운 햇볕 쪼이기. 옷가지를 밖에다 내어 햇볕을 쪼여요. 7월 칠석에 선비는 책을 말리고 농부는 곡식을 말리며 부녀자는 옷을 말린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한 해의 마지막 밀 음식 먹기. 칠석이 지나고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밀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해서 밀가루 음식은 먹기를 꺼렸어요. 그래서 칠석날은 꼭 밀가루로 만든 국수와 전병을 먹어요. 8월. 8월은 아까보다 색깔이 훨씬 더 황금색으로 변했어. 곡식이 아주 잘 익고 있나 봐요.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고 결실을 맺어요. 음력 8월에는 백로와 추분이 들어가요.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 무렵이면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고 서늘하여 생기가 절로 돌지요. 맑은 날이 이어져서 곡식이 여물기 좋아요. 이때 비가 많이 와서 벼가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태풍이 와서 벼 포기가 쓰러지면 수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추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이후로 점차 밤이 더 길어집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면 갖가지 과일이 무르익고 결실을 맺어요. 밭에서는 콩과 팥을 비롯한 잡곡을 거두어 드립니다. 어정 7월, 건들 8월에서 건들 8월 대신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해서 동동 8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밭작물 추수와 함께 벼베기 준비를 해야 하는 등 다시 바쁜 농사일이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벼베기는 8월 말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답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추석, 음력 8월 15일. 추석을 중추절이라고도 하는데 가을의 한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순 우리말로는 가위 또는 한가위라고 불러요. 가위? 이날은 집집마다 술을 빚고 살찐 닭을 잡아 취하도록 마시고 배불리 먹고 즐겨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 라는 속담이 있지요. 추석 칠해와 조상 기리기.
추석날 아침 모두 일찍 일어나 새 옷을 차려입고 전날 만든 술과 떡, 햇과일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갑니다. 조상의 산소에 난 잡초는 추석 전에 미리 가서 베어요. 달구경, 추석의 가장 큰 놀이예요. 추석이 가까워지면 공기가 맑고 하늘이 높아서 휘영청 밝은 달을 볼 수 있지요. 호남 지방에는 곱게 단장한 수십 명의 부녀자들이 모여 강강수월래를 하기도 했어요. 서로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 목소리가 좋은 한 사람을 따라 강강술래를 부르고 빙빙 돌아요. 송편 빚기. 아, 송편 만들어 봤죠? 네, 유치원에서도 만들어 봤고요. 딴 데서도 많이 만들어 봤어요. 음식으로는 추석 때 송편을 만들어 먹어요. 달떡이라고 해서 동그랗게 빚지요. 지역에 따라서는 숙주나물 무침과 토랑국을 해먹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떡 만들 때는 밑에 솔잎을 깔았대요. 아, 맞다. 솔잎을 깔아서 떡이 쉬는 거를 방지해주고 향긋한 솔냄새가 나는 떡을 먹기 위해서 그랬지요. 맞아요. 솔냄새가 아주 심했죠. 소매기 놀이. 두 사람이 멍석을 덮어 써서 서로 변장을 해요. 잘 사는 집마다 들러 울음소리를 내며 이웃집 소가 배가 고파왔습니다. 집여물과 쌀뜨물 좀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일행을 맞아들여 술과 음식을 대접했어요. 8월에는 수확한 것들로 풍족하고 배부르게 보내는구나. 9월은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거둬들이는 6월, 7월, 황금들판 8월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안녕. 다음에 9월로 만나요. 안녕. 안녕.